자, 오늘도 자본탐상검사 문제풀이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속 밀도의 국제 단위는 되어 있습니다. 자속 밀도의 단위는 보통 웨버퍼 제곱미터라든가 테슬라, 가우스 등이 있습니다. 해서 여기서는 21번의 답은 3번 테슬라가 되겠습니다. 강자성체가 아닌 물질은 철, 니켈, 코발트는 강자성체지요. 크롬이 답이 되겠습니다. 해서 22번의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시험체에 자극이 없는 경우 탈자의 확인 방법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 시험체에 자극이 있는 경우하고 없는 경우에 탈자를 확인하는 방법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그 시험체에 자극이 있는 경우에 그 탈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이 홀 소자라든가 마그네토 다이오드 같은 것을 이런 사용한 그는 자속계, 이런 자속계로서 자극부의 잔류자기를 측정을 하는 방법이 있고, 간이형 자장 지시계를 사용해서 시험체의 자극부에 착탈함으로써 잔류자기를 측정하고 자극의 극성 등을 판별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험체의 자극부에다 자기 컴퍼스를 가까이 해서 자침에 움직이는 각도로서 그 잔류 자극의 세기를 측정해서 잔류 자속 밀도의 크기를 추정하는 방법이 있고, 철핀이라든가 철분 등을 시험체의 자극부에 흡착시켜서 잔류자기의 크기를 추정하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반면에 시험체에 자극이 없는 경우에 탈자를 확인하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시험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탈자한 후에 자분을 적용해서 결함의 자분이 부착 여부로서 탈자를 확인합니다. 결함부에 자분이 붙으면은 탈자가 안 된 거지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탈자한 후에 시험체를 강자성체에 마찰해서 자분을 적용하고 마찰된 부분에 그 자분의 부착 여부로서 탈자를 확인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1번 같은 경우 시험체에 결함이 있는 경우는 탈자 후 자분을 적용해서 결함에 자분이 부착되지 않는 것으로서 탈자 확인한다. 맞습니다. 자극이 없는 경우에. 2번 탈자한 후 시험체를 강자성체로 마찰한 후 자분을 적용해서 마찰된 부분에 자분이 부착하지 않는 것으로서 탈자를 확인합니다. 맞습니다. 3번 자기 컴퍼스를 활용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시험체에 자극이 있는 경우다라고 얘기를 했죠. 또 마찬가지로 철핀이나 철분 등을 시험체의 자극부에 흡착시켜서 잔류자기의 크기로 추정해서 탈자를 확인한다. 이것도 시험체에 그 자극이 있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24번 같은 경우에는 3번, 4번 두 개가 답이 되겠습니다.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시험체에 자극이 있는 경우의 예입니다. 자, 25번 보면 그 형광자분 탐상 시험에서 사용되는 자외선 등의 적절한 자외선 강도는 되어 있는데, 규격에서 보면 보통 800 마이크로와트 퍼 제곱센티미터 이상의 강도를 가진 자외선 등을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5번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26번 자분의 분산매에 요구되는 성질이 아닌 것은 분산시키는 매개체계 하는 거죠. 뭐 물이라든가 등류 이런 것들 얘기합니다. 성질이 아닌 것. 1번 점도가 낮을 것, 휘발성이 적을 것, 인화점이 낮을 것, 적심성이 좋을 것 되어 있는데, 인화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불을 유인하는 온도죠. 이것이 낮으면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화점이 높아야 됩니다. 분산매는. 그래서 26번이
26번은 답이 3번이 되겠습니다. 아닌 것은. 자, 29번. 자, 전류 중 직류 성분이 많아지는 순서로 나열한 것은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 교류를 정류하면 맹류가 됩니다. 이제 맹류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맹류에도 보면 단상과 삼상이 있습니다. 해서 단상 반파, 단상 전파, 삼상 반파, 삼상 전파 정류의 순서로 됩니다. 그래서 29번 같은 경우는 1번이 답이 되겠죠. 자,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코일의 자개 영역으로부터 C편을 꺼내면서 탈자할 경우 가장 적절한 전류의 형태는, 전류의 방향을 변화시키지 않고 했으니까 원래 반전 방향을 변화시켜야 되거든요. 이때 그 적절한 전류는 교류가 되겠죠. 교류는 이제 그 반지 전류가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이 수시로 바뀌는 전류죠. 이걸로 하면 탈자가 잘 됨을 알 수가 있습니다. 30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교류 탈자입니다. 자, 이거 규격에 관한 문제네요. KSD 0213에서 자화 방법 중 시험체의 구멍 등에 통과시킨 도체에 전류를 흐르게 하는 방법은, 이거는 이제 그 전류 관통법을 얘기하는 거죠. 전류 관통법이라고 하는 것은 파이프를 검사를 하는데 그 파이프 안에다가 관통봉을 집어넣습니다. 이 관통봉에다가 전류를 흘려줘서 검사하는 방법이 전류 관통법이 되겠죠. 그래서 31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32번은 이제 규격, 이것도 이제 아스메 규격이네요. 아스메 섹션 5 아티클 7에서 직류 요커 장비의 최대 사용 극간거리입니다. 직류와 교류가 있는데, 교류는 이제 그 인상력이 10파운드로 규정하고 있고, 직류는 40파운드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직류 요크 장비라고 했지요. 이런 경우는 40파운드, 즉 18.1kg의 리프팅 파워가 있어야 됩니다. 인상력이 그 정도 힘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32번 같은 경우는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3번도 이제 아스메 섹션 5 아티클 7에 나오는 얘기네요. 이때 두께가 19mm 이상, 일대 프로드 간격 1인치당 필요 암페어의 범위로 옳은 것은 돼 있네요. 1인치당. 자, 이것도 규격의 프로드 간격에 관한 문제입니다. 1인치당. 그래서 보면은 시험지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크거나 같은 경우에는 이때 그 암페어는 그 D죠. D 거리 그 곱하기 100에서 125 암페어를 주면 됩니다. 근데 이 두께가 4분의 3인치보다 작은 경우는 이때 그 거리 곱하기 90에서 110입니다. 그래서 3인치 지금 그 이상이라고 했기 때문에 거리 인치당 곱하기 100에서 125 암페어를 주면 됩니다. 해서 33번 같은 경우는 2번이 되겠네요. 거리 인치당. 참고로 또 이제 그 프로드법에 있어서는 프로드 간격이 보통 3에서 8인치 정도를 두고 있습니다. 또 8인치를 초과해서는 뭐 안 되고, 또 3인치 미만이 돼도 프로드 주위에 자본이 너무 많이 집적을 하기 때문에 의사지시의 원인이 됩니다. 자, 어쨌든 그 33번은 자, 인치당 100에서 125 암페어를 줘라.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34번은 또 규격 문제입니다. KSD 0213에 따라 길이가 A는 8mm, B는 5mm죠. 5mm인 두 개의 선상에 잡은 모양이 일직선상에 놓여 있다.
이 지시들 사이의 간격은 3mm일 때 자분의 분류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연속 두 개 선상에 같은 선상에 되어 있죠.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그 규격에 보면 자분의 지시가 균열에 의한 자분 모양, 독립한 자분 모양, 연속한 자분 모양, 분산한 자분 모양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이제 그 연속한 자분 모양 같은 경우에는 같은 선상에 있으면서 결함과 결함 간격이 2mm 이하일 경우에는 연속한 자분 지시다라고 얘기하고, 각각 결함의 길이와 간격을 더한 것이 총 결함의 길이로 우리가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같은 두 개의 선상이지만 결함과 결함 사이가 3mm입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독립한 선상 자분 모양으로 우리가 분류를 합니다. 독립한 선상 자분 모양 두 개에서 8mm짜리 하나, 5mm짜리 하나 이렇게 가야 됩니다. 그래서 34번 같은 경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35번 같은 경우는 이것도 규격 KSD 0213에 따른 시험의 기록에 있어서 시험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은 되어 있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이제 규격은 다 외워야 됩니다. 하나하나를 다 외워야 어떤 문제가 어떻게 출제가 될지 모릅니다. 다 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 규격의 시험의 기록 부분에 보면 이제 시험체가 나오고 시험 조건이 나오고 기타가 나옵니다. 그래서 시험체 부분을 보면 기록사항에 있어서 시험체는 품명, 치수, 열 처리 상태 및 표면 상태를 기재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5번에 보면 1번이 답이 되겠네요. 4방법은 기록사항이 아니지요. 그래서 35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36번도 KSD 0213에서 선상의 자분 모양의 길이가 3mm 및 1.5mm가 동일 선상에 서로 1.8mm 떨어져 있다 이거죠. 자, 같은 선상에 있다 이거죠. 그러면 결함과 결함의 간격이 2mm 이하다라고 하면 이건 연속한 자분 모양이다라고 평가를 하면 됩니다. 판단을. 그래서 1.8mm이기 때문에 이거 다 더하면은 3, 4.5, 6.3이 되겠죠. 6.3. 그래서 이거는 이제 그 6.3mm의 연속한 자분 모양으로 판단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36번의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로 KSD 0213의 C형 시험편에 대한 설명이네요. C형 표준 시험편은 규격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C형, 제가 잠깐 규격을 보겠습니다. C형 표준 시험편은 이렇습니다. C형 표준 시험편은 그 판의 두께가 C형 표준 판의 두께가 50 마이크로메타입니다. 판의 두께가. 자, 그 다음에 또 그 보면은 C형 표준 시험편은 이제 분할선에 따라 5mm 곱하기 10mm의 작은 조각으로 분리해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요거를 이제 그 점착 테이프를 이용해서 시험체에 붙이게 되는데, 이때 점착 테이프의 두께가 100 마이크로미터 이하로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C형 표준 시험편은 연속법으로, 우리가 이 규격에 보면 다 연속법입니다. A형과 B형, C형 다 연속법으로 사용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읽어볼까요? A형 표준 시험편의 적용이 곤란한 경우에 대신해서 사용한다. 맞습니다. 판의 두께는 A형 표준 시험편과 같이 50 마이크로메타, 100 마이크로메타 두께가 있다. 자, 금방 읽었지만 이거 C형 표준 시험편의 판의 두께는 50 마이크로메타만 되어 있습니다. 이 100 마이크로메타라고 하는 숫자는 이 점착 테이프의 두께이죠.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3번 자분의 적용은 연속법으로 한다 되어 있습니다. 시험편의 재질은 A형 표준 시험편과 동일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그 C형 표준 시험편을 보면 이 재질, 뭐 A형도 마찬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C1과 C2가 있는데 C1 같은 경우는 한 종을 어닐링했다. 어닐링해서 선행했다는 얘기죠. 또 C2는 냉간하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A형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체질이 동일하다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37번 같은 경우에는 2번이 답이죠. 2번이 답입니다. 자, 38번이 나옵니다. 38번은 요것도 아섬의 섹션 5 아티클 25 SA 709에 따라 직류 전자기 요크 장비의 요크의 겉간 거리가 50에서 100mm일 때 최소 인상력은, 자, 이것도 이제 규격에 보면 요크의 겉간 거리 50에서 100이냐 100에서 150이냐에 따라서, 교류냐 직류에 따라서 인상력이 다릅니다. 예를 들어서 겉간 거리가 50에서 100mm일 경우에 교류는 45N이고 직류는 135N입니다. 반면에 100에서 150mm일 경우에는 교류는 없고 직류는 225N의 인상력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8번 같은 경우는 지금 50에서 100mm 사이에 직류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때는 135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38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자, 39번 KSD 013에서 규정한 B형 대비 시험편에서 표면 하 인공 홀수는 몇 개가 되는가 되어 있습니다. 이 B형 대비 시험편은 이제 직경이 각기 다른 3개의 시험편이 있습니다. 전체 직경이 50mm, 100mm, 200mm에서 3개의 형태의 시험편이 있는데, 이 시험편의 인공 홀수는 총 4개가 됩니다. 4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로 12개짜리의 인공 홈이 있는 것은 NC01 캐토스 링 시험편이라고 해서 외국 시험편입니다. 외국 시험편은 그 인공 홈이 12개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거는 KS는 인공 홈이 4개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인공 홈의 직경은 각기 1mm죠. 1mm. 표면으로부터 1mm, 2mm, 3mm, 4mm 떨어진 직경이 1파이가 되는 그런 인공 결함이 4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39번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철강재료. 자, 마찬가지로 KSD 0213에서 시험체를 자화하는 장치의 분류로서 옳은 것은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규격 문제입니다. 규격에 보면 그 자화하는 장치의 분류에 대해서 우리가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제 규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규격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시험 장치 부분에 있어서 시험 장치는 다음에 따른다 해서, 자화를 하는 장치는 전류를 이용하는 방식과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으며, 전류를 이용하는 방식은 그 자화 전류의 종류에 따라 직류식, 정류식, 교류식 및 충격 전류식이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화하는 장치는 크게 전류를 이용하는 방식과 영구자석을 이용하는 방식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치의 분류로 옳은 것은 해서 이때 그 40번의 답은 2번이 되겠죠. 전류 방식과 영구자석의 방식이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